애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바의 새로운 시리즈 뽀건소와 함께할 아나운서 주시은이고요. 제 옆에는 애동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김형규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형규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질문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형규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뽀건소를 어떻게 대할 건지 마음가짐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이나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동 문제나 아니면은 뭐 시기, 아니면 질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번 자세히 많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어디를 봐야 되는 거? 저기를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안 보고 이거 카메라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어가지고. 야, 이게 카메라가 맞네요. 네, 이거 어떻게? 뽀건소는 우리 애동이 여러분들과 이 김형규 수의사님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코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허리 펴고. 시작하시죠. 렛츠고. 자, 갈게요. 뽀건소. 이 친구들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네. 포메라니안 자매 꼬미와 꼬빵이라고 합니다. 과연 둘 중에 어느 강아지가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볼 때부터 약간 직감했어요. 고민이 있는 친구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갈색 포메라니안 친구다. 근데 상대적으로 훨씬 크네요. 그렇죠. 저 친구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두 마리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뽀건소. 안녕하세요. 식탐 겸 꼬미와 편식 겸 꽃빵이 꼬꼬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희 집 꽃빵 꼬미 식습관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데요. 우선 첫째 꼬미는 먹을 거라면 사족을 못 쓰고 너무 흥분을 해버립니다. 기다려. 난리 났네요. 아주 그냥 꼬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 흥분했어. 네, 헥헥대는 목소리도 나오고 아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주자마자 되게 허겁지겁 먹는 모습도 관찰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쳐다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되게 빨리 먹었는데요? 이렇게 식탐이 많다 보니 꼬미의 현재 몸무게는 7.7kg인데요. 얇은 다리와 작은 발에 비해 통통한 배를 보면 슬개골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둘째 꽃빵이는 언니와 다르게 너무 안 먹어요. 좋아하는 간식이나 수제 사료는 절대 사수하며 먹는데 그냥 맨사료는 안 먹습니다.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사료에 맛있는 걸 섞어서 주는데요. 그럴 때면 맛있는 것만 쏙쏙 골라 먹고 사료만 따로 발라서 퇴퇴 뱉어버려요. 제가 안 보면 밥을 전혀 안 먹을 때도 많아요. 식탐 겸 꼬미와 편식 겸 꽃빵이 우리 집 애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크기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꼬미의 몸무게가 7.7kg이라고 했는데 네. 보통 포메라니언은 한 3kg 정도의 평균 체중을 갖고 있거든요. 꼬미에는 2배? 예, 꼬메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3kg인데 아이들의 비만도를 저희가 9단계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꼬미는 한 8단계에서 9단계. 우와. 굉장히 지금 살을 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다. 흥분하고 빙글빙글 돌고 헉헉댄다. 체중이 많이 들면 특히나 이제 호흡기 쪽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위 소리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아이가 흥분을 하게 되고 호흡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실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먹는 거 한번 욕심냈다가. 혹시나 아이들이 너무 적게 먹는데도 이제 살이 찐다. 내분비적인 질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또 방법이에요. 그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가셔서 수의사랑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꽃빵이의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꽃빵이는 반대로 꽃빵이는 먹기는 먹어요. 사료에 대한 기호성이 없는 것일 뿐 주시는 간식이라던가 일반적으로 먹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간식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 정상적인 사료를 잘 먹게 하는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또 문제가 사람이 있어야 먹는다는 그 특징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밥을 먹는 거를 분리불안에도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저기 딱 붙어 있네요. 너무 귀엽다, 진짜. 호빵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와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친구인 거죠. 항상 보호자분과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져 있어야 아이가 안정이 되고 보호자분이 없을 때에는 분리불안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이제 꼬미와 꽃빵이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네. 이제 솔루션을 내려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솔루션 큐! 꼬미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기. 공복 시간을 줄여서 아이가 항상 어느 정도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최소 3번, 많게는 4번 정도의 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꼬미의 몸무게를 보고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사료량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꼬미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에서 100g 정도의 이 사료를 먹으면 되거든요. 똑같이 주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정량만큼 주셨으면은 더 이상의 사료나 간식 같은 건 급여를 하지 않고 사실은 강한 마음을 어느 정도 먹어주셔야 돼요. 안 돼. 보호자분들이 이 슬로우 식기 사용하기. 제가 슬로우 식기를 처음 보는데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한 번에 앙 하고 물지 못하게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30초 안에 끝냈던 식사들이 한 6분, 5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슬로우 식기를 좀 꼬미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이걸 이렇게 경사진데다 둬가지고 이렇게 쏠리게 해서 먹으면 천재견. 그러면 이제 이게 애니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관소. 그럼 꽃빵이는 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꽃빵이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있는 시간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해봄으로써 아이가 먹는 시간에 오로지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빵이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이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랑 평상시 먹던 맛이 없는 사료를 이제 같이 섞어서 주시면은 어차피 아이는 맛있는 것만 먹게 돼요. 간식 종류는 간식을 주실 때에만, 그리고 사료는 사료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식사 시간을 구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보호자분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맛없는 사료를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만 데펴서 주시면은 아이의 사료의 기호성이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냄새라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 같은 것들의 기호성이 살아나면서 그런 사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좋은 해결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꼬꼬자매가 평소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자매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꼬꼬자매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건강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과 함께 오늘 특별한 네. 손님이 함께 했습니다. 소개해주시죠. 네. 친구 이름은 태호고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우와. 결정을 했어요. 종종 태호를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인공 포메라니안 호두인데요. 태호야 어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대략. 그러네요. 여기가 털이 약간 하얘요. 예. 나이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제가 이제 전문가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7살 하겠습니다. 저는 9살 할게요. 9살?
정답은 9살입니다. 예! 예! 네. 강아지 나이로 9살이면 사람 나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그래서 이제 노령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9살인 포메라니안 호두 집사입니다. 호두는 입이 너무 짧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고쳐보려고 굶겨도 보고 간식도 끊고 기호성이 좋도록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기도 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굶으면 굶었지 자기 입에 맞지 않는 사료는 절대 안 먹더라고요. 진짜 안 먹는데요? 네, 뭐 관심은 있기는 하지만 냄새는 그래요? 맞지만 뭐 직접적으로 입에 삼키거나 하진 않네요. 거의 사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아니 이렇게 사료가 가득 담겨 있는데 9년 동안 이 사료 저 사료 먹이면서 겨우 호두 입맛에 맞는 사료를 찾았는데 그건 또 알러지가 올라와서 결국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료 유목민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 호두가 밥뿐만 아니라 물도 잘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물을 먹이려고 물도 자주자주 갈아주고 국을 끓여주면 국물이라도 먹지 않을까 싶어서 황태국을 끓여주는데 황태 건더기만 쏙쏙 건져 먹습니다. 결국은 주사기로 강제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어서 호두 건강이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금전폐하는 우리 호두의 입맛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호두가 반년 전에 검사를 했더니 네. 그 담낭 슬러지와 결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는데 네네네. 담낭 슬러지가 뭔가요? 이제 담낭이라고 하는 장기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쓸개? 네, 맞아요. 쓸개가 담낭이거든요. 위쪽에 간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이라고 하는 또는 쓸개즙이라고 하는 그런 소화 효소, 소화액을 이제 모아놓는 공간이에요. 대부분의 노령견들이 이런 담낭에 침착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점도가 짙어져요. 네,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게 찌꺼기가 점점 더 굳어져서 결석이 된다던가 그게 이제 담낭 결석 또는 이제 거기가 염증이 생기면 담낭염. 그러니까 담낭 슬러지의 원인이 첫 번째는 비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에도 이런 슬러지가 과도하게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호두가 어쨌든 9년 동안 사료 유목민으로 지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겨우 찾은 사료가 이 강한 냄새의 고단백 사료였다고 해요. 맞아요. 닥터힐메딕스의 리커버리 아노레딕스라는 사료인데 칠면조나 고기류가 일단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풍미가 많이 살아서 아이들이 기호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입맛을 돌게 하는. 그렇죠. 어쨌든 잘 먹다가 이제 알러지가 생겼다고 네. 했는데 현재는 또 사료를 바꾸셨다고 하거든요. 더텐소프트에서 나온 인섹트 알러지 케어인데 곤충용 단백질을 이용한 그런 사료예요. 그냥 제가 듣기만 해도 칠면조, 네. 닭 이런 거 들어간 거 먹다가 곤충용 단백질 사료 갑자기 아.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곤충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좀 적어요. 이 사료는 이제 알러지 반응을 낮추는 데는 적합해 보이는데 맞아요. 이제 호두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담낭 슬러지도 있고 뭐 결석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이 사료가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에 맞는 처방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게 되면 그만큼 결석이 훨씬 더 강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료도 막 100% 좋은 사료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호두에게는. 네, 결석이나 슬러지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솔루션 큐! 첫 번째는 저지방식이에요. 지방이 낮은 로우팻 사료들을 이제 급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치즈나 아니면 계란 노른자,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아서 이런 간식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반려동물용 제품이므로 반려동물 이외에는 급여하지 않아도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간과 또는 담낭에 관련된 보조제들을 급여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담즙의 배출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UDCA라고 하는 성분을 먹게 됩니다. UDCA가 뭐죠? 우르소 데옥시콜산. 이제 사람들에게는 우르사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에요. 이제 제가 아는 우루사 그거 네, 맞나요? 맞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또한 이 담즙 배출에 영향을 줘요. 역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맞아요. 되도록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호두의 나이는 9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솔루션 3! 아이의 음수량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호두는 방광의 결석도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음수량을 늘려줌으로써 그 결석 성분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호두가 또 물을 잘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게 물을 많이 먹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먹게 해주기 위해서는 물에 특정한 성분을 첨가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꿀을 타주신다던가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소량 정도만 넣어주셔도 그 향으로 아이가 물을 더 많이 마실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고기를 활용한 육수를 내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급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장에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신부전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기에 함유된 인성분이 신부전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호두와 같은 환자들에게는 조금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이 분수기예요. 이게 뭐예요? 물그릇이거든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을 흘려주는 방식의 분수형 급수기를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새로운 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음수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오메. 보건소! 그렇지. 잘하는데? 네, 우리 호두가 오늘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두야, 메리 크리스마스!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우츠라는 친구인데요. 되게 귀엽다. 네, 우츠가 무려 2009년생, 와우. 14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츠는 14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이제 70살 가까이 되는 나이인 거죠. 어쨌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견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질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를 오래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장하고 좋네요. 파이팅! 네. 보건소! 안녕하세요. 우찌의 견주입니다. 우리 우찌는 2009년생 최강 동안 할머니인데요. 중후한 나이에 맞지 않게 여전히 앙칼지고요. 참지 않는 말티즈의 면모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찌는 나이가 들수록 포인트 적립하듯 여러 병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우찌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건 바로 2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발병하는 곰팡이성 귀병입니다. 어느 순간 쿰쿰한 냄새가 귀에서 나기 시작하면 바로 귀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늘 오른쪽 귀에서만 귀병이 나는데요. 왼쪽 귀는 늘 뽀송뽀송한데 왜 이렇게 오른쪽 귀만 곰팡이들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오른쪽이죠. 이제 여기는 삼출물도 심하고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냄새도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갈색 부분들은 아마 긁어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그 피딱지가 생겨서 그렇게 색이 변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간지러워했을 것 같네요. 그니까요. 너무 아파 보이는데 관리도 꾸준히 해주는데요. 귀병이 나기 전에는 귀털을 제거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세척 용액을 넣어서 청소도 해줬습니다. 귀 통풍도 중요하다고 해서 잘 때 몰래 한쪽 귀를 뒤집어 놓곤 하는데 귀병이 시작되면 늘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줘야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고를 발라주곤 있지만 나이가 많은 우리 우쯔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게 위험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우쯔의 짝기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 엄청 간지러울 것 같은데 또 그쵸, 그쵸. 우쯔가 스스로 그걸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 우쯔는 오른쪽 귀에만 이 음. 기병이 나는 걸까요? 웨이염이 진행되는 경로는 사실 되게 다양해요. 뭐 세균도 있을 거고, 이제 곰팡이성 웨이염도 있을 거고, 또는 귀 진드기. 귀 진드기가 살아요? 그렇죠. 이제 어머. 알러지나 이제 아니면 기타 이제 이물. 이제 사연에서 지금 꾸준히 발병하고 있는 질환이 곰팡이성 웨이염이잖아요. 네. 곰팡이성 웨이염의 주된 원인은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효모균이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모형에서 이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이도는 사람이랑 다르게 L자로 꺾여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이도를 수직 이도, 그리고 아래쪽에 일자로 되어 있는 이도를 수평 이도, 수평 이도. 역시 똑똑하시네요. 네. 건강한 이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부도 정상적이고 통로도 원활하게 있지만, 넓네요. 또. 네, 반대로 이제 질환이 진행되는 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도가 점점 더 좁아지고 이 피부가 염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쯔는 만성적인 웨이염을 앓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길이 네. 일자로 꺾여 있어서 맞아요. 이 꺾인 부분까지 세정을 해주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귀 면봉을 이용하셔가지고 안쪽 깊숙이 청소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면봉 끝이 아이의 피부를 더 자극해서 염증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사실 그 방법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면봉 띠. 아까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만 이제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노견이라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연고 괜찮나요?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아주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혈액학적 상태나 아니면 초음파로 봤을 때 간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오래 연고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복약보다는 연고가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주인분이 열심히 귀세척을 그렇죠. 해주신다고 했는데 버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에피오틱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귀 세정을 할 때 자극이 좀 적은 세정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성분으로 보면은 살리실산이 있는데 이게 아이의 귀지들 녹여줘요. 그래서 귀 안에다 이 세정제를 넣고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귀지가 귀 벽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지러운 것 때문에 아이가 이 귀를 털게 되고 바깥으로 나오는 귀지들을 보호자분들이 닦아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솔루션 큐. 1. 귀 세척해주기. 매일매일 병원에 오기가 힘드니까 집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처치가 귀 세정이에요. 귀 세정을 해주실 때에는 최소한 2분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제가 잡을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머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머리를. 네, 이렇게. 그렇죠. 아주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피오틱을 이용해서 귀 세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우쭈 주인분도 쓰고 계시는 맞아요. 이 귀 세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귀 2도에 이 세정액이 차오를 때까지 찰박찰박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귀에 이를 젖히신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화장솜 같은 걸 좀 대주세요. 그럼 넘치는 이 세정액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고 쫄쫄쫄쫄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있는 연고를 마사지를 이렇게 뽁짝뽁짝 해주실 거예요. 끝! 조물조물 이제 마사지를 최소 1분 정도는 해주시면은 귀지나 아니면 세균, 곰팡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이게 보호자분들이 제대로 잘 못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면 귀 안쪽까지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픈 상태라면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귀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솔루션 2. 귀를 잘 말려주기. 네, 맞아요. 귀를 송풍기나 아니면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좀 주기적으로 말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 안에 있는 공기의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이제 습한 환경을 조금 더 저해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솔루션 3. 귀
귀 올려묶기. 귀가 항상 닫혀있는 친구들은 이 안쪽에 있는 이도에 공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곰팡이가 더 많이 증식을 해요. 귀는 사실 굉장히 얇은 조직이어서 이 피부를 너무 세게 묶을 때에는 잘못하시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꼭 주의를 요하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다고 그지? 됐다! 따다! 철저하게 털만 묶었습니다. 보이시죠, 털만? 네, 이렇게 이제 귀를 조금 더 오픈 시켜주신다면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 우쯔가 양쪽 귀 모두 뽀송뽀송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만에 고양이 손님이에요. 바로 고래입니다. 이름이 고래네요. 예뻐. 인형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눈도 저렇게 예쁜 눈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눈이 예쁘다고요. 지금 어느덧 네. 8회예요. 파래지요. 파래인데 그쵸? 쉽지 않네. 위기 단계야.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피부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근데 고래가 올해 수술을 했다고요. 진짜요? 네. 사실 수술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 중한 질환이 있어서 한 거일 텐데 궁금하네요. 어떤 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네, 그러면은 한번 사연으로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마리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작년 5월 길에서 출산한 어미와 새끼 2마리를 구조 후 입양해 키우고 있는데요. 그중 새끼인 고래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집 막내 고래는 이상한 걸 먹는 습관이 있어요. 뭘 갖고 오는데? 간식이나 그런 걸 담아놓는 비닐 용기 같은데 저걸 어디서 찾았을까요? 뜯어서 삼키는 것 같아요. 계속 씹는 듯한 그 입모양이 보이거든요. 데려왔을 때부터 고래가 고무 매트를 잘근잘근 씹다가 작은 조각들을 토하곤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고래가 갑자기 이틀을 넘게 굶었는데도 계속 토하고 힘들어해서 병원에 가보니 고무 매트 조각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걸 먹었다고요? 네, 아이가 고무 매트를 씹고 나서 저게 이제 소장 안에, 장 안에 있어서 나타났던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커서 저 너무 놀랐어요. 네. 아니 저 정도 크기면 목구멍에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 한 번 삼키면 계속 삼키게 돼요. 끊임없이 이제 긴 줄이나 그런 것들도 삼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어떡해. 그 후로 매트는 전부 걷어냈고 혹시나 또 뜯진 않을까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고래는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원하는 걸 찾아서 먹고야 맙니다. 음식이 아니라 휴지, 과자 봉지, 머리카락 같은 걸 말이죠. 사연을 보낸 오늘도 자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더니 고무 조각과 비닐 껍질을 토했습니다. 이런 건 대체 언제 어떻게 먹은 건지 잠시도 한눈에 팔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 10년 가까이 고양이 집사로 살며 집사 짬밥이 있는데도 도저히 이런 고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상한 걸 먹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저희가 이식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식증이라는 거는 음식이 아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삼키면 안 되는 물건들을 수시로 삼켜서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증상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비닐이나 고무 매트 또는 긴 낚싯줄을 삼키는 경우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삼키고 나면 그 물건들이 장으로 내려가다가 장을 막거나 해서 장 폐색이나 장 중첩 같은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장 안에 정체를 하게 되면 그 부분 혈관들이 다 이제 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돼요. 장을 심하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 고양이에서는 범한, 샴 같은 친구들이 이런 품종 소인이 있어서 스트레스나 어떤 트리거, 원인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 집안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스트레스 원인이 있다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놀이 활동이나 사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 점점 학습되면서 이제 이식증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양학적으로 조금 이제 어떤 성분이 특정하게 부족할 때에는 이제 이런 이식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지금 쉽게 그래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네. 어떤 사료를 먹고 있는지가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출발점이겠죠. 음. 네. 지금 아이가 먹고 있는 사료는 닭고기 베이스 사료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수분해된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이 다 첨가가 돼 있어서 사료로 인한 문제점은 아닌 걸로 보여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보호자분이 없는 시간대에 무료함을 달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급해 보이는 사연입니다. 가시죠. 솔루션 1. 환경 정리. 고무 매트나 아니면은 이제 장난감 또는 비닐봉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씹는 증상이 있어요. 네. 가능하면 보호자분이 이런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아니,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쓰레기통을 없애야 할까요? 쓰레기통을 강철 쓰레기통으로 바꾸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강철 쓰레기통이요? 최대한 무겁고 통 찾으면 있겠죠. 철제 쓰레기. 결제 강철 쓰레기. 나 진짜 든든하다고? 남지 않아. 아니. 강철 쓰레기통. 주변에서 아이가 이식증을 일으킬 만한 환경을 제거해 주시되,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집안에서 제거를 해주시기 어렵잖아요. 철제 쓰레기통을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네, 아주 좋은 솔루션이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솔루션 2. 적극적인 놀이 활동. 낚싯대와 같은 장난감을 보호자분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아유, 앙. 이렇게 여러 가지 낚싯대 장난감들 활용해서 아예 놀이 활동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가끔은 이렇게 줄로 된 낚싯대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사냥 활동을 하다가 그 줄을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놀이 활동을 하실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솔루션 3. 약을 복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페로몬 제제나 질캔 같은 보조제를 이용해서 아이의 안정감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펠리웨이라는 와이프 형식의 보조제인데요. 합성 페로몬이어서 이제 아이가 집안에서도 이 페로몬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소독 약 냄새가 나는데 네네. 이런 거를 이런 데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뭐 지내는 침대라던가 담요나 캣타워 같은 곳에 닦아주시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쫙 네,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미리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여기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네. 좋은 해결책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고래가 이 해결책들을 참고해서 네. 좀 많이 나아진다면, 나아진 후에 그 사연도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수의사 선생님이랑 적극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건강하고 맛있는 것만 많이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말티푸 토망인데요.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말티푸가 뭐죠? 말티즈와 푸들의 합쳐진, 아,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주인분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약간 맞아요. 뭐 분리불안이 있는 걸까요? 뭔가 갈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아, 주긴 그래요? 하는데. 너무 행복해 이 보이는데요? 사진은 아이가 지금 딱 봐도 행복해, 이제. 네. 행복이 넘치네요. 웃고 있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사진은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다리를 한쪽으로 좀 빼고 있네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네, 오늘 한번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2살 된 말티푸 토망이 엄마입니다. 제가 토망이에게 바라는 건 많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딱 그거면 되는데 우리 토망이는 잘 싸는 게 안 됩니다. 응가를 할 때마다 치타처럼 달리기 시작해서 온 집안을 똥밭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 아이고. 가려져 있지만 지금 저 감자가 지금 이게 뭐, 어이구. 네, 나오고 있는. 어이구, 날아간다, 어이구. 어이구, 덜렁, 어이구. 네, 네. 어디 가는 거야? 굉장히 빨리 달리네요. 어이구, 네. 네. 토망이가 이제 그런 빨라요. 감자를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흩날리는. 공중으로 이렇게. 네. 어머. 사실 온 집안을 똥밭으로 만들어 놓는 건 괜찮아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주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년 전 토망이가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토망이 슬개골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슬개골은 이제 무릎에 있는 뼈예요.
아이들이 다리가 아플 때 이렇게 한쪽 다리를 길게 펴고 앉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앉아있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좀 더 지켜보다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다리도 좋지 않은 애가 매일 응가할 때마다 우다다 뛰는 게 괜찮을지 뛰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 토망이 보호자분이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이제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변을 볼 때 달려가는 이제 그런 행동이고, 두 네. 번째로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을 때 슬개골 탈구가 있다. 이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문제가 있는 게 딱 보이는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확실히 좀 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토망이한테. 근데 저렇게 달리면서 변을 보는 친구는 처음 봐요. 맞아요. 저렇게 이제 저런 행동 자체를 저희가 풋 워킹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해요. 한 곳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변을 보지 않고 변을 보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달려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저희가 표현하고는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요? 사실 이 행동 자체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제 근육량이 부족할 때, 아이가 변비가 심할 때 변을 봐야 되는데 힘이 부족한 거죠. 부족해. 하! 달리면서 하! 그 힘으로 가는 거죠. 끊고. 변 자체가 긴 경우. 네, 이제 변 상태가 길게 이제 감자보다는 약간 바나나 같은 그런 선생님 반응이 그게 뭔가요? 계속 상상을 하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밝게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긴 바나나 같은. 네. 바나나. 네, 왜 이런 긴 변이 나타나냐면 안에 있는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이 변을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긴 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토망이가 어렸을 때 이 사람 머리카락을 먹는 습관이 있었대요. 아, 그럼 진짜요? 이거 어떻게든 끊어야겠는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흥분하는 상태에서 배변을 해야 될 경우, 소음이 많은 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변을 본다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변을 보면서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나 여기 벗어나고 싶어. 불안이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변을 본다면 이러한 풋 워킹이 나타날 수 있다. 보관소! 솔루션을 줄 시간이 다가왔네요. 솔루션 큐! 네, 좀 더 자신 있게 하시죠. 솔루션 큐! 체중 조절하기. 두 발을 들고 이제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에 받는 압력이 굉장히 체중이 증가할 때마다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체중이 증가하지 않게 아이의 체형을 유지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2. 과한 운동 금지. 금지. 슬개골 탈구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에요. 관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과한 운동보다는 재활 운동을 통해서 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량을 꼭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좋나요? 제가 준비했어요. 와, 짜잔! 와, 짜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밸런스 볼이에요. 중심 잡는 네, 거. 이제 밸런스 볼에 아이를 올려놓으실 때는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균형을 잃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리를 살짝 들어서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죠. 밸런스 볼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관절 가동 범위는 최대한 줄이고 근육량은 더 보존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유지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중심을 잡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미세 근육을 쓰는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제 재활운동 쪽으로는 역시 축구를 하셔서 그럴까요? 3. 관절 영양제, 보조제, 급여. 아이가 먹고 있는 케어플렉스 HA라고 하는 영양제예요. 여기 보면은 상어 연골 추출물 중에 콘드로이친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성분이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 영양제는 굉장히 잘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꾸준히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어쨌든 많이 공부를 하셨나 봐요. 저희가요? 아니 이 주인분이 아, 이미 먹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전 주인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요? 아니 이 주인분이 아, 너무 기대에 찬 눈빛을 내가 받아줄 걸 그랬네. 아닙니다. 칭찬이 고파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토마이 같은 경우는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나중에 3기 이상으로 될 때에는 수술과 함께 이러한 병행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나요?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즐겁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도망이. 네, 오늘의 주인공은 고양이 또또인데요. 또 그냥 귀엽네요, 진짜. 네. 어쩜 저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길 수 있죠? 저 표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표정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안녕하세요. 1살짜리 아기 고양이의 또또 집사입니다. 우리 또또는 아기 때부터 건식 사료를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식을 다 빻아서 습식 사료와 함께 이유식처럼 비벼서 주다가 건식을 하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습식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또또한테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 항문낭도 짜고 뒷다리 마사지도 해주며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소파와 침대에서 자그마한 똥 찌끄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습식을 끊었습니다. 또또가 배고프다며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또또를 위해서 참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웬만한 건식 사료 테스트는 전부 해본 것 같아요. 테스트 사료로만 20만 원 이상, 최소 100가지 이상은 먹어본 것 같습니다. 와. 아,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놓고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모양도 되게 다 다르고. 네. 이 사료의 성상, 이제 아니면 질감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호성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습식이냐, 건식이냐, 사료가 많이 씹히냐, 덜 씹히냐,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호성을 가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성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보호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호성 좋다는 사료, 장애 좋다는 사료 다 먹여본 결과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먹는 사료를 찾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끝이 묽은 똥을 쌉니다. 그리고 자꾸만 집사 얼굴에 잔해가 남은 엉덩이를 부비부비합니다. 꾹꾹이 한다, 꾹꾹이. 입니다. 근데 지금 엉덩이를 어디다 갖다 대고 있는 거죠? 보호자분이 지켜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머나, 어머나! 보호자분이 아, 어머 엉덩이를 어디다가 문대고 있는 거예요. 차마. 굉장히 괴로워 보이시는데 아이는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네요, 지금. 지금 주인의 얼굴을 발판 삼아 맞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항문에 보면은 그 맛동산의 자네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럼 이제 머리에도 이제 어머나 어떡해. 그런 행동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알 깔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토토가 건강한 맛동산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엉덩이를 보호자분의 머리에 갖다 대는 행동 자체가 아이들이 관계 중에 긍정적으로 아이가 신뢰를 보여줄 때 나타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봤을 때에는 부위가 얼굴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건강한 행동 반경의 하나이다. 그렇다. 뽕한소! 원래는 처음에 습식을 먹었었는데 네. 묽은 맛동산을 자꾸 싸서 네. 건식으로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습식을 많이 먹으면 묽은 맛동산이 나온다. 이게 보호자분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고민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습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변이 묽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습식이라고 하는 사료에는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물을 마시는 다른 행동을 줄이면서 항상성을 조절을 하거든요. 아, 고양이 스스로? 그렇죠. 네. 그래서 변이 습식 때문에 묽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또가 습식을 먹었을 때 묽은 맛동산을 보였던 거는 습식 안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아이가 소화기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 사료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또또가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사료는 이제 로얄 캐닌에서 나오고 있는 인도어 고양이들 실내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먹게 만들어진 사료예요. 보면은 이제 이런 동물성 지방 그리고 단백질들 특히 닭 베이스로 이제 조류 베이스로 만들어진 사료거든요. 그러네요. 네, 고양이들은 육식동물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밀, 글루텐 같은 성분들이 너무 과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료는 이제 아이들에게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NMD 고양이 퀴노아 유인얼이 오리고기를 베이스로 한 이제 비뇨기 관련 처방식인 거예요. 이제 신장이나 아니면 방광에 결석이 있거나 방광염이 자주 일어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정한 이제 장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료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크랜베리 같은 그런 비뇨기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또또가 이렇게 사료 2가지 외에도 또 영양제를 4개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네. 뭐 오메가3도 있고 신장에 관련된 영양제가 있고 그리고 장 환경에 필요한 유산균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헤어볼. 그루밍을 하다 보니까 털을 많이 섭취를 하거든요. 그게 안에서 쌓이게 되면은 이제 구토로서 헤어볼을 배출을 하는데 그거 관련된 영양제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 맛동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한번 보고 그러시죠. 판단을 해보시죠. 와우. 와우. 집사분들은 이런 맛동산을 거의 매일매일 보세요. 저렇게 이제 모래가 묻어있는 모양을 보고 맛동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고양이들의 변 상태를 저희가 분류하는 기준 중에 캣 페컬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오, 예. 와우, 아주 적나라한 사진이네요. 네, 이 표에서 보면은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이의 변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1이 가장 묽은 거고 5가 가장 딱딱한 거군요. 정확하죠. 그래서 또또의 변 상태를 봤을 때 5단계 중에 3단계. 3단계는 그렇게 막 심각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정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끝 쪽에 약간 무른 게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큐 솔루션 큐! 영양제 줄이기. 아까 4개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오메가3 오메가3. 그리고 헤파카디오는 심장 관련 영양제고요.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볼까지 먹여주시는 영양제들 다 좋은 영양제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한 번에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급여하고 있는 다양한 영양제 중에 헤어볼 구토가 만성적이지 않다면 이 영양제는 한번 끊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헤어볼 영양제는 한번 끊어보자. 아웃! 아웃. 2. 식이 알러지 검사해보기. 알러지 검사. 네, 이제 알러지 혹시 가지고 계신 음식이 있으세요? 소고기랑 우유에 아, 약간의 진짜요?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런 알러지들에 대한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쵸. 알러지가 있는 걸 확인을 한다면 그 간식이나 사료는 제외해 주시는 것이 좋다. 좋다. 항문낭 냄새 제거제 사용하기. 아, 스프레이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의 항문낭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 엉덩이 쪽에 이 와이프를 이용해서 닦아주신다던가 아니면 이 항문낭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주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모래. 모래 자체에서 항문낭 냄새가 난다면 이 제품을 뿌려주시면은 그거를 좀 중화시켜서 보호자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제품이에요. 짜잔! 아, 귀여워라. 자, 또. 또. 꼬리를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으시고 살짝만 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칙.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끝. 간단하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배변하고 나서 이제 항문 주변에 이쪽을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닦아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끝. 간단하죠? 깨끗하죠?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엉덩이는 막 이렇게 부비부비해도 괜찮겠네요? 아이 그럼요. 아주 괜찮답니다. 좋아. 보관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들이네요. 맞아요. 자, 지금 아기 고양이가 4마리 정도 되고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저 이런 친구를 볼 때마다 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고양이는 신이 빚어낸 최고의 선물이다. 빚어낸. 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다라는 말이 있네요. 고양이는 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다.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오신 거 맞죠? 보관소. 고양이 4마리의 이름이 타니, 레오, 쿠키, 코코래요.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연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산시에 살고 있는 5마리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어미 고양이 이름은 쿠키, 한국 고양이라 쿠키예요. 그리고 레오, 쿠키, 코코, 타니 이 총 4마리는 쿠키의 새끼들입니다. 어느 날부터 쿠키와 새끼들 모두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쿠키는 배 쪽이 각질처럼 일어나 있고요. 아, 그러네요. 쿠키는 약간 배가 좀 빠져 있네요. 네, 저쪽 배 쪽 보고 등 쪽도 조금 있고요.
새끼들은 머리와 귀 쪽 털이 빠져 있습니다. 수의사님은 보시니까 바로 아시겠네요? 네, 이제 아기들 이마 쪽에 보면 지금 아, 어느 정도 저게 털이 뭐지? 빠져 있거나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귀 쪽에도 보고 눈 위랑 귀 사이 그쪽에도 보이고 탈모가 진행돼서 털이 다 벗겨지고 지금 약간 염증까지 좀 진행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어머. 병원에 데려가니 링웜이라는 병이라고 하던데 쿠키가 임신했을 때부터 걸려 있었고 새끼들에게 옮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걸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예방과 치료가 한 번에 된다고 하던데 아기 고양이라 2달 후에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키는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더 힘들 것 같은데요. 12월 중으로 지인들에게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쌩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웜이라는 진단을 네. 받으셨는데 링웜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링웜이라는 질환은 사실 아이들의 피부에 나타나는, 특히나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이 아이들 피부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균들이 사람한테까지 전염이 돼서 아이들이 링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 링웜이 왜 걸릴까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링웜에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 아기들은 6주가 넘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6주에서 8주 때 딱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제 생각에는 링웜이 가장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지내는 환경 자체가 링웜에 쉽게 감염이 되는, 예를 들어서 습하다던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을 때 링웜이라는 균이, 특히나 곰팡이균이 쉽게 감염이 되죠. 우리 쿠키가 올해 8월에 폐가에서 구조된 고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구조할 때는 뭐 털이 빠져 있고 너무 말라서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말랐죠. 거의 탈모가 좀 많네요. 네,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아까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이제 폐가라는 곳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쿠키가 피부에 가지고 있는 피부 사상균증이 아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고양이들도 다 같이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쿠키와 우리 네. 새끼들에게 솔루션을 한번 주실까요? 솔루션 큐! 링웜을 앓고 있는 쿠키 같은 경우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런 약용 샴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먹는 약으로도 사실 쿠키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모유 중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먹는 거는 잠시 보류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이에게 약용 샴푸를 적용하실 때에는 샴푸를 전신에 다 골고루 묻혀주시고 10분에서 15분간 약효가 발휘될 수 있게 가만히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고양이들은 씻는 게 물이 닿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욕을 하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면 특히나 좋아하는 추루라던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올 수 있게 쉽지는 않아요. 충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이 또는 질환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좋네요. 두 번째, 이 제품은 뭐죠? 이거는 이제 피부 영양제예요. 아이들이 면역 질환을 갖고 있거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여서 간식 형태로 이게 쉽게 급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짜주는 거죠. 먹는 거군요. 아니, 짜줘서 먹을 수 있게 오메가3 같은 걸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보습, 그래서 풋밤이라던가 아니면 보습제를 미스트 같은 걸 뿌려주시면 도움이 돼요.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L 환영! 사실 링웜이라는 질환은 피부 질환으로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가려워하기도 하고요.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주인분이 아기 고양이들을 조만간 입양을 보내실 거라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약욕을 한 달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양 가기 전까지 약욕 샴푸 꼭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친구가 오늘 찾아왔어요. 무려 조회수 1,400만 회. 1,400만입니다. 와, 그 말로만 1000만 조회수 넘기는 그런 이게 스타견인데요. 별명이 암냠냠 강아지래요. 암냠냠. 암냠냠.
왜죠? 냠냠냠.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쳐다보는 것보다 너무 강하게 귀여워. 먹는다. 암냠냠, 암냠냠, 암냠냠. 아이고. 먹지는 말라는 막상 거네. 먹지는 않네요. 네, 또 이렇게. 그니까요. 막 무서워. 저는 이 순간에도 저 아이의 치아가 깨끗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건드니까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딱히 사료를 먹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들은 이 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 내 자원을 지키려는 그런 강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기는 싫지만 그래도 주고 싶진 않아. 이런 느낌인 거죠. 일단 내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방학이 집사입니다.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찍은 영상이 유명해져서 우리 방학이는 암냠냠 강아지로 불리게 됐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방학이가 아주 밥을 잘 먹습니다. 드디어 방학이 마음에 드는 사료를 찾았거든요. 안 먹던 밥을 먹어서 겨우 한시름 놓긴 했지만 요즘 방학이를 괴롭히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토피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긴 했는데 2년 전부터 점점 심해져서 2달 전부터는 아토피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무려 배달에 27만 원. 너무 비싸서 부담이 큽니다. 확실히 약을 먹이면 나아지는 것 같아서 계속 먹이고는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겨우 방학이 마음에 드는 사료를 찾았는데 다른 사료를 방학이가 좋아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학이 아토피도 고치고 입맛에 맞는 사료도 찾을 수 있을까요? 방학이가 지금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강아지도 아토피를 많이들 앓는가요? 네, 일반적으로 10마리 중에 한 6마리 정도가 오, 맞네요. 피부 질환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 귀를 보시면 귀가 빨개진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노랗게 뭐가 끼어있는 느낌인데. 네, 이제 저거는 귀 안에 있는 이제 웨이염까지 동반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는 소양감이 자극이 되고 피부가 약해지니까 웨이염 같은 그런 피부 질환들이 더 악화가 되는 현상인 거죠. 너무 간지러울 것 같아요. 네, 이 다음 사진에 아이 발 보시면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가 굉장히 각화되어 있다고 느끼시죠? 네. 곰팡이성 이제 피부염 감염이 된 거예요. 피부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피부에도 존재는 하고 있지만 건강할 때에는 저런 것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런 약해진 틈을 타고 이제 아이들이 번식을 하는 거죠. 방학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네. 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아토피도 이제 나이가 든 강아지들한테서 더 많이 뭐 이렇게 심해지나요? 보통 이제 1살에서 3살 이 정도 나이에 아토피가 증상이 시작이 되는데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아토피 현상이 점점 누적되고 때로는 뭐 추가적인 감염이나 다른 질환까지 겹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아토피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방학이가 지금 먹고 있는 사료가 뭔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로얄캐닌 독 하이퍼 알러제닉. 이 사료가 보호자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아이가 알러지가 의심이 될 때 찾는 사료 중에 하나예요. 가수분해 대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단백질을 더 잘게 쪼개서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어느 정도 알러지를 줄여줄 수 있는 사료고요. 로얄캐닌에서 나오는 사료 중에 언알러제닉이라는 사료도 있어요. 이 사료는 아예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더 작은 조각으로 단백질 원들을 쪼개주는 거죠. 아, 그럼 그 제품은 진짜 0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그 사료가 그렇게 맛은 없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드셔보진 않았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포코엘이라는 약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가의 치료제는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비싼 이유가 있겠죠?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런 치료제를 이제 시도하시는 게 전 좋지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때로는 이제 다른 치료제 옵션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다른 대체 치료제로는 사이토포인트라고 하는 주사제가 있어요. 주사를 맞으면 4주에서 6주 정도는 아이가 소양감을 느끼지 않고 알러지가 유지가 돼요. 그럼 이것도 비싸요? 네, 이제 뭐 치료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다. 이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비싸게 받는 게 결코 아니다.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비싸다고 하소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남잖아요. 이런 아포큐엘이나 사이토포인트 같은 알러지 치료제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보호자분들에게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약을 먹었을 때 아이가 정말 개선이 많이 되고 보호자분들이 생활이 편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약입니다. 솔루션 큐!
첫 번째 이제 솔루션은 알러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알러지 검사를 하고 나시면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변의 환경에서 이 원인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렇죠. 솔루션 2. 염증 치료하기.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이제 알러지에서는 어느 정도 피부에 대한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높아요. 또는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지는 않아요. 국소적인 스테로이드 제제로 연고를 발라주신다던가 아포큐엘, 사이토포인트, 항히스타민제 또는 먹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전신에 있는 소양감을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솔루션 3. 영양제 또는 이런 피부의 보습. 첫 번째로는 이제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라던가 아니면 글루타치온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들을 정기적으로 급여를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는 네,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에 뿌려줄 수 있는 미스트나 에센스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미스트거든요. 이런 미스트를 정기적으로 발라주시면 아이가 이제 피부 위에 물층이 하나의 방어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이의 피부 면역력을 조금 더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네. 얼마나 왜 좋은지. 꺼내시죠?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뿌려보면 우리 꺼내시네요. 보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어때요? 좋아요. 촉촉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우리 방학이가 새해에는 피부도 더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방학이 건강해요. 촉촉. 촉촉.